오늘 처음 뵙는 거죠. 예. 처음 뵈니까 저만, 여러분은 간격이 있으니까 저만 인사할 때 마스크 첫날이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잠시 마스크 벗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 검단 방문각학원에서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는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첫날이죠. 근데 여러분은 전주부터 쭉 수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세법 첫날이지만 다 들은 내용이지만 OT 잠깐만 세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거 잠깐 점검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이미 앞에서 다 다른 과목이 설명드렸으니까 저는 세법 부분만 얘기할 거예요.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에 잘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공시법하고 세법 합쳐서 하나의 과목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세법은 1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합쳐서 과락을 변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세법 다 맞고 이거 다 틀려도 과락은 변할 수 있다. 왜? 16개니까 40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전체 평균 60이 됐을 때 합격이 되는데 우리 세법은 2차 과목의 평균 점수를 낼 때 전략 과목 중에 하나다. 16문항이니까 우리 대다수 쉽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정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발목 잡히는 부분이 공시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전략 과목으로서 10문제에서 9문제에서 13문제까지를 목표로 그리고 16문항이니까 출제자 권위에 도전할 필요는 없다. 그죠? 편하게 공부하셔서 저 합격 점수만 도달하면 되는 거지 다 맞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세법은 저는 10개에서 13개 목표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자, 그러면 최근에 10년 동안에 출제됐던 경향을 한번 보면은요. 자, 조세총론 1편, 2편, 3편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편제가 1편은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조세총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총론에서 보통 2문제,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32회 시험에서는 1문제, 그것도 총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종합적인 문제로 묶어봤기 때문에 분류를 할 때는 조세 총론에서 1문제,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종전과 같은 비율 3문제 출제됐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1문제, 예상대로 이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보세요. 쭉 10년 동안에 재산세가 3문제잖아요. 그런데 32회 시험에서는 2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국가가 부과하는 징수하는 국세 중에 종합부동산세는 1문제 출제되잖아요. 그럼 저도 역시 32회 강의를 하면서 어느 선생님이든 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종부세에는 많이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문항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웬걸 3문제가 출제됐어요. 3문제. 여기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소득세 부분은 6문제. 이렇게 해서 비율이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32회 시험은. 그럼 32회 시험은 이렇게 출제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겁니다. 세법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조세 총론의 2문제, 취득세가 통상적으로 평균이 3문제, 그리고 등록면허세 1문제, 이 비율로 출제가 됐죠. 물론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32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1문제 줄어들었고, 그죠? 취득세는 그대로 했었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 그대로.
재산세에서 한 문제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에서 3문제, 소득세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32회만큼은 보유세에 치중을 해서 국세가 9문제 편파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33회를 준비하는 여러분은 저는 어디에 중점을 줄 것이냐. 33회에서는 여러분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면 좋은데 여러분은 세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중에 3개 출제 비중이 가장 문항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럼 3개 골라보세요. 어떤 거? 역시 벗어나지 않았던 취득세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재산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그렇죠. 소득세, 이소득세. 이렇게 3가지는 필수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나 등록면허세 안 해도 되겠네. 안 돼. 예? 범위가 넓지 않아요. 좁아. 종합부동산세도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정리가 되면 등록면허세를 수월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 재산세가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의 일부를 가지고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되 치중을 이 3과목에 중점적으로 하라 얘기지, 이거를 다 빼놓고 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은 공시법 같은 경우도 그러되 등기법 어렵다고 그냥 제쳐놓고 뭐만 지정만 이렇게 올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보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학습과정은 학원에서 여러분 많이 설명드려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초 이론 과정이 있죠. 예, 요거는 지금 언제? 저는 11월, 12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간적 여유가 일찍 나오셨지만 기본이 다져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 이론을 11월, 12월 달에 하고요. 1, 2월 과정에 기본 과정 들어갑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결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세법은 심화 과정은 사례, 다른 과정하고 응용해서 개념 완성하고 핵심 이론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론 과정이 3과정이잖아요. 그죠? 3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핵심 이론이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와 특강으로 가죠. 이때 우리 기본 이론이나 저는 개념 완성 핵심 이론에서 이 3단원을 공부할 때는 기본소 범위를 조금 압축을 해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보충 자료가 프린트로 매주 나갈 겁니다. 수업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강할 때는 특수한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학원의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꾸준하게 수업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다른 과목 다 했으니까 세법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세법 공부할 때 합격을 위해서는 꼭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여러분만의 계획을 세워라. 실현 가능한 계획.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오늘 학원에서 4시간 수업을 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식사하고 나서 4시간 또 복습을 하고 남는 시간은 또 민법이나 학교는 이 말도 안 되는 계획. 이거는 안 돼요. 그거 지키지 못하잖아요. 한 번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지킬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라 이거죠. 나는 오늘 학원에서 3시간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보편적으로 공시세법은 격주다 보니까 4시간씩 수업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끝나고 나면 오늘 세법을 끝났다면요. 집에 가셔가지고 나는 오늘 밤 12시 지나기 전까지 한두 시간 정도는 책을 봐야 되겠다. 공부한 내용 기본서를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정도만 실천을 하면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강의를 듣고 기본서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상 문제 같은 건 글자 그대로 예상이고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 기본서의 법률 조문이잖아요. 법조문. 물어볼 때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하고 강의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3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한 번 정도 시험을 봤던 분은 두 번째 요번에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정해야 돼요. 왜? 개정되기 전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32회 시험에서도 나왔듯이 9월 16일 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가 됐는데 그것이 10월 달 시험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일까지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정리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은 면밀히, 저희는요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갖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민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집에 크게 연구 같은 거 왜 별도로 안 하는데, 우리는 연구도 해야 되는데 세법은 늘 어디 국회 가서 살아야 돼. 왜? 언제 법이 바뀌는지 소리 소문 없어.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면 여야가 싸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쟁이 있다 보니까 개정안이 늦게 이렇게 됐잖아요. 12월 달에. 근데 요즘은 여당이 인원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통과됐어. 소리 소문 없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수업하는 과정이 여러분한테 전달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부 이론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 기출문제를 다뤄보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 공부하는 분량이 확 줄어들어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 아,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고 범위가 압축이 되니까 기출문제 풀어보시는데, 학개론 같은 경우는 이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정되는 게 없잖아. 법률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쭉 점검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세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네. 그러니까 오래전에 개정된 거 5회, 10회, 11회, 12회, 19회 이런 때 출제된 문제는 의미가 퇴색돼 버렸어요. 왜? 옛날에 출제됐던 그 의도가 다르게 지금 개정된 걸로 뜯어 고쳐놨으니까. 그래서 필요 없고 25회에서부터 32회까지 출제됐던 그런 기출문제는 한번 다뤄보면 여러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저는 수업을 이제 33회 준비하면서 시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세법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걸 제가 웬만하면 해결해 드릴 걸로 성실하게 수업을 임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데, 이것은 제만 약속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학원하고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시험 장석하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수업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프린트해 보시면 이제 OT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다른 과목에서 열심히 다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조세 총론 부분 갑니다. 여러분 교재로 잠깐 한다면 프린트해라 표시했다가 나중에 교재 보셔도 돼. 예, 조세 총론은 페이지 30쪽에 있어요. 기본서. 그러니까 이 프린트해라가 페이지를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기본서를 보셔도 되고. 자, 조세 총론이 뭡니까? 조세는 세금이죠.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는 두 문제가 보편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출제위원이 난이도 조절을 할 때는 조세 총론에서 합니다. 왜? 범위가 무한정이니까. 그래서 조세 총론 두 문제지만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요. 왜?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조세 총론에 대해서 보는데 도대체 세금이 뭔지, 그죠? 그래서 조세의 정의, 특징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세 세금에 대한 분류, 여러 각도로 구분하죠. 그래서 분류 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 과세 요건, 제일 중요한 게 과세 요건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한번 쭉 볼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조세의 정의, 세금이 뭐고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세금은 기본적으로 페이지 30쪽에 나와 있듯이요. 이렇게 5가지 특징이 있어요. 5가지. 자, 여러분 첫 번째 과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 이게 무슨 말이냐? 세금을 내라. 이게 뭐냐면 부과라고 그래요. 부과. 그래서 과세의 주체는 과세권자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과세권자의 뜻이 뭐냐? 세금을 내라. 이게 뭐예요? 부과고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그래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걸 뭐라고요? 과세, 부과 이렇게 얘기하고 걷어가는 걸 징수. 납세 의무자가 잘 내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내면 그냥 성실하게 그냥 편하게 걷어가요. 징수.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려고 미루고 그래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 부동산에 압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처분해야 되겠죠. 공개적으로 처분해서 그 돈 세금으로 걷어간다. 그것도 징수예요. 그래서 과세권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과세권자는 오로지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뭐가 있다? 부과권과 징수권이 있다. 여기. 부과가 뭐라고요? 그냥 세금 내라. 그죠? 내라고 하는 걸 부과, 내라고 할 수 있는 권한, 부과권. 그럼 징수는 뭐요? 거두어가는 거, 걷어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한. 이걸 우리는 2개 합쳐서 과세권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의 주체는 공법상의 단체인 누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요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이런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국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라고 하고 부과하고 징수 걷어가는 그런 세금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방세. 그래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그죠? 그러면 공법상의 단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그게 세금이에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인 공공기관에서 걷어가는 벌금, 과태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건 세금이 아니다. 그죠? 예, 간혹가다 특징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예, 벌금, 과태료도 조세의 범위에 포함한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세, 수도세 그건 잘못된 표현이지. 세금이 아니니까 뭐라고 해야죠?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가스요금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그런 건 세금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진지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표정이 너무 진지해. 이거 여러분 1년 동안 가야 되는데 계절이 4번 바뀌고. 편하게 하세요. 예, 두 번째.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지. 목적. 재정 수입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 얘기예요. 재원을 뭐한다? 조달한다. 이 뜻이에요. 국가를 경영하는데 여러분 결혼했어요? 예? 안 했어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결혼할 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가는데 꼭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1순위가 뭐일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돈. 여기는 사랑? 어떤 데는 사랑이라고 그래야 돼. 어떤 학원에서 물어봤어요. 가정을 꾸려가는지 제일 필요한 게 뭐야?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춥고 배고파다. 사랑이 있었던 사랑도 안 생겨. 돈 위에 꼽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는데도 기본적인 게 중요한 게 뭐다? 돈이야, 경제. 그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 그런 재원을 조달하는 게 목적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국회에서요,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놔서 그걸 하나로 세법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세법에 각 세금마다 부수적인 목적이 있네. 부수적인 목적. 부의 세습을 뭐하겠다? 방지하겠다. 생각해봐요. 노력의 대가를 없이 노력하게 노력을 제공하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 그래서 한 번 부자는 뭐? 영원한 부자다. 부가 세습되는 걸 웬만하면 못하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금이 있다.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증여세하고 또 그거야. 그게 목적이야. 상속세, 증여세는 부가 세습되는 걸 되도록이면 뭐 하겠다? 억제하겠다. 그런 취지. 그래서 상속 증여세의 목적이 그거고. 그럼 소득 뭐라고 그랬어요? 재분배. 무슨 세금일까? 그렇죠. 소득세. 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세 많이 걷어서 없는 저소득 중에 다시 뭐 하겠다? 분배하겠다. 소득 재분배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소득세죠? 그럼 하나만 더 봐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금이 뭘까?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으로. 그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세 내요. 근데 일정 금액을 뭐하면 초과. 그래서 부동산 과다 보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종합부동산. 이렇게 세금마다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고 확실한 건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은 항상 뭐다? 재원을 조달하거나 재정수입. 이게 목적이다. 그죠? 예.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은 조세 법률주의. 원래 세금은 법률에 따라 뭐하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금은 국가나 누가? 지방자치단체만이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런 권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세금 내라고 하고 걷어가면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이민 가야지. 그죠? 예,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조세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줬어. 세금에 대한 법, 세법이라고 하죠. 세법에다가 명시해놨어요. 무엇을? 과세요건. 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너네들은 법에 이 요건을 부여했을 때만, 예?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내고 걷어가는 거지 임의대로 맘대로 걷어가면 안 된다라고 법률에 명시해놨어요. 이때 정해놓은 요건을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에요. 이 과세 요건은 크게 네 가지예요. 자, 앞으로 이것 중심이에요. 세법은 이것 중심으로 공부하는 순서가 이거야. 여러분, 강론에 들어가서 총론 말고 세부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요, 취득세 공부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서가. 아니,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지? 과세 대상 먼저 공부하고, 두 번째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공부하고, 취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해?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떤 물건 취득했느냐나 물건마다 세율이 다르잖아요. 몇 퍼센트냐? 모든 세금은 이거야, 순서가. 자, 재산세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재산세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교재도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재산세 공부할 때도 어떤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라고 하느냐, 그거 먼저 공부하고, 누가 세금을 내야 돼? 납세 의무자. 그리고 어떤 금액으로 세금 계산할 거냐? 재산세, 과세, 표준. 몇 퍼센트냐? 세율. 모든 세금은 이 순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요건을 다 모였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요, 시험에 관련해서 물을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죠? 예. 자, 다음 무보상성 그랬어요. 무보상, 보상이 있다 없다? 무슨 말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가는데 개별적으로 보상을 안 해줘. 개별적 약속하지 않는다. 개별적 보상이 없다. 여러분, 개인이 돈 벌면 뭐 내야 돼요?
소득세 세금 내야죠. 그런데 여러분 소득세, 국가가 소득세를 걷어가면서 당신은 소득세 내는 대신에 필요한 거 얘기해봐. 그럼 국가가 해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택이 필요하대. 알았어, 주택. 당신이 필요한 건 뭐야? 여자축 이렇게 개별적으로 약속하지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개별적 보상이 없다. 직접적인 보상은 없다. 물론 그러면 아니 국민은 세금 내고 혜택 안 받나? 간접적으로는 받아요. 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뭐? 여러분 세금 내니까 도로 같은 거 만들어서 여행 다닐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예. 또 세금 내니까 그 돈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젊은이들 국방에 의무를 다하니까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죠. 그래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복지, 사회 전반적으로 세금을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다 골고루 사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접적인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개별적으로 뭐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세금은요 금전납부예요. 돈으로 내라 이거죠? 예, 여기서 금전납부는요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데 그것도 뭐 일시납부 한꺼번에 내라 이게 기본이에요. 한꺼번에 납부하라. 돈으로 세금 내라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법률의 세금은 모든 세금은 돈으로 내라. 그것도 한꺼번에 내라. 그런데 저는 땅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돈은 하나도 없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땅거지라고 하지. 땅거지. 예? 돈이 없으니까. 그럼 가진 돈은 하나도 없는데 땅이 있으면 땅으로 세금 내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이 금전납부지만 예외로 뭐가 있다? 물납이 뭐예요? 물건으로 세금 내겠다 이거죠? 분납은 뭐예요? 그렇죠.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는 나눠내겠다. 그죠? 근데 시험에서 분납은 거의 물어보지 않지만 물납은 물어볼 수 있다. 시험에 관련해서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부분에서는. 예. 우리나라 세금이 23가지가 있어요. 24가지인데 하나 개정돼서 없어졌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죠. 2022년서부터는 23가지인데 23가지 세금 중에서 물납이 되는 건 딱 2가지야. 뭐예요? 재산세하고 상속세.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다. 물납. 다른 건 안 돼요. 물론 분할납부는 일부 세목에서 돼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같은 건 나눠낼 수 있어요. 분할납부는. 그런데 물납은 딱 2가지만. 그래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재산세하고 뭐요? 상속세만 물납.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세금 내라. 그러면 상속세는 뭐? 부동산 아니죠. 왜? 부동산 상속받은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주식으로 받았다. 그럴 수도 있죠. 주식? 그럼 상속받은 재산이 주식이야. 그럼 주식으로 내면 되겠죠. 그래서 상속세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상속받은 재산으로 내면 돼. 그런데 뭐는? 재산세는 오로지 뭐만? 부동산만 된다. 재산세는 뭐만 돼요? 부동산으로만 된다. 상속세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기가 뭐한 거 상속받은 재산 있잖아요. 비행기를 있든 항공기, 선박 이런 거 상속받았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럼 상속받은 그 재산으로 세금 낼 수 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조세의 특징. 그럼 이제 이거를 묶어서 보면 세금의 정의가 나와요. 세금에. 자, 세금이란 게 뭐냐?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법이라고 하는 법률 과세 요건을 뭐했을 때, 충족했을 때 개별적 약속 없이 강제로 걷어가는 게 세금인데,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뭘로 내라? 원칙이 금전, 돈으로 세금 내라. 다만 재산세나 상속세는 예외로 뭐 할 수도 있다? 물납할 수도 있다. 됐어요?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로 가서는
여러분 그 기본서에 표시하세요. 프린트에다가 기본서 보시면 31페이지 있을 겁니다. 기본서 31페이지. 자,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아까 과세의 주체가 나왔었죠? 과세,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죠? 그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 징수권 가지고 있으면 지방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과세의 주체에 따른 국세,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은 자, 이와 같이 12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12개. 자, 보실래요? 소득세, 개인이 돈 벌었으면 뭐 내라? 소득세. 그러면 개인이 부동산을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부동산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겠죠?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만 내고 재산세만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세도 내고 무엇도 내? 종부세도 내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주택을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12억이야. 공시가격이 얼마요? 12억. 그럼 재산세는 12억에 대해서 재산세 내. 근데 종부세는 거기서 11억을 빼. 11억을 초과하는 거 얼마? 1억에 대해서만 종부세 내는 거죠. 누구나 종부세 내는 건 아니죠? 여러분 개모임 나갔는데 친구가 주는 거 없이 미운 친구 있어요. 왜 미워? 강남에 살아. 부동산 많아. 그렇다고 미운 게 아니라 많은 척 자랑한다. 주는 거 없이 밉지. 그런 친구가 개모임 나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와서 너 종부세 내니? 이 얘기는 뭐야? 예? 자기는 낸다는 얘기잖아요. 말려들지 마. 예? 아니 말이 잘못됐네. 질문이. 친구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은 우리 모이면 동창회 같은 데 모이면 어때요? 10년 있다 만나도 늘 야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지 그러면 끝나요 얘기가. 근데 여성분들은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전화를 하잖아. 야 밥 사줄게 나올래? 그럼 낚이는 거야 가서. 그죠? 밥 사줄게 나올래? 그러면 뭔가가 자랑거리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갈 수 없는 시간 돼서 나갔더니 혹시나 하고 나갔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래? 애가 공부를 못해서 죽겠대. 전교 2등 했대. 1등 하다가 2등으로 떨어졌다 이거지. 근데 우리 아들은 꼴찌 하는데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또 아파트 넓은 평수로 옮겨갔다고 그래서 또 얘기해요. 야 너네 아파트 몇 평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얘기는 나도 물어봐라 이거죠? 예? 물어보지 마 거기서는. 그냥 역으로 질문해 보라고. 너 종부세 되니? 그래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게 뭔데? 그럼 얘기 끝난 거죠? 예? 세금 안 내니까. 근데 걔가 종부세 된다 그러면 여러분 대화를 딴 쪽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종부세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자, 물론 인지세, 문서작성 이런 거 줄치고 애우고 그러지 않아도 돼. 왜? 시험에서 안 물어봐. 예?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건 이 과세, 주체에 따른 국세가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은 전체 12개 세금인데 특징이 뭐냐? 개별세법이야. 개별세법이 뭐예요? 세금 하나의 법이 하나예요. 소득세, 여기다 법자만 붙이면 되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예?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내라고 한다. 그죠? 전부 다 법이 개별적으로 됐다. 하나만 빼고. 뭐 예외로. 상속세하고 뭐요? 인터넷에 상속세법 그럼 안 나와. 검색에. 왜?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거는 묶어서 뭘로 되어 있느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게 많이 있어요. 좋아요. 이런 세금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12개는
개별적인 법이다. 그래서 일세법, 일세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해야 될 건 두 가지다. 뭐?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국세냐 지방세냐 공부하지 마. 안 물어보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건 이건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소득세하고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내라고 하는 세금 국세다. 이런 세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청, 구청 가면 안 돼. 망신당해. 그죠? 이런 세금 가지고 잘못됐다고 야 구청장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 어디로 가야 돼? 세무서 가야지. 세무서. 세무서 가는 세금이 국세예요. 이해가세요? 요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 이거 소득세하고 보는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다.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 이거. 개인이 버는 소득,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내지만 회사가 돈 버는 건 법인세. 이거 전부 다 국세예요. 이해가세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예? 직접세 또는 뭐 간접세.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표시한 건데 개념만 볼 거예요. 예. 여러분 직접세, 간접세는 기본서 86쪽에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개념만 볼게요. 여러분 직접세는 뭘 직접세라고 하느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담세자라고 그래요. 예?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담세자. 세금 내야 되는 사람을 총칭해서 뭐? 납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자가 같아? 이런 걸 직접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득세는 누가 세금을 부담하죠? 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이 있는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납부하라 이거지. 그래서 직접세예요. 뜻이.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세금 부담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까지 하라. 부담하고 납부할 사람이 같죠? 이런 세금을 뭐라고요? 직접세. 그래서 부동산은 다 직접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뜻은 간접세가 뭐냐? 대략 나오잖아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해야 될 납세 의무자가 같아 달라? 달라. 이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개념만. 여러분 오늘 학원에 오시는데 목이 말라서 어디 슈퍼에 가서 뭐 샀어요? 음료수 하나 샀어요. 1,000원 주고 샀네. 여러분이 1,000원을 준 것은 물건 값이 1,000원이 아니라 거기에 10% 부가가치세까지 합쳐서 1,000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세금 부담했잖아요. 담세자는 소비자 여러분이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느냐? 슈퍼 주인은 돈 받은 것 중에서 세금만 따로 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세무서 갖다 내야 되겠죠? 내는 사람은 사업자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 별도로 있고 납부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용어. 됐어요? 네, 줄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좋아서 그래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에서는 이 두 가지는 필수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럼 이와 같은 지방세는요, 문제점이 있으면 어디 찾아가야 돼요? 시청이나 구청 가야 되겠죠? 세무서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지방세는 11가지 세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국세가 12개, 지방세가 11개. 그래서 23개. 그죠? 원래는 24개인데,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빠져서 국세. 좋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특광도, 특별시로 세금 들어가. 광역시로 세금 들어가요. 일반 도지역으로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등록면허세는 뭐예요? 도구. 경기도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세금 내는데 그 세금은 경기도로 가네. 근데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그 세금은 계양구로 가, 구청으로. 이해가세요? 그래서 도세와 구세. 여기서 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검단의 이 상가 건물에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내는 게 등록 면허세예요. 그럼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은 어디로 가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도니까 뭐예요? 등록 면허세는 경기도로 가, 서구니까 인천이죠? 인천은 서구로 가네. 구청, 그죠? 예. 경기도 만약에 김포시에 있다 그러면 어디? 경기도로 가는 거고. 일반 지역은 도세, 그죠? 나머지는 도세.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재산세는 시군구, 그죠? 시군구. 예를 들어서 인천 서구에 있는 이 부동산에 여러분이 뭘 내면, 재산세를 내면 어디로 가요? 서구청으로 들어간다, 그죠? 김포시에 부동산이 있어서 재산세 내면 김포시로 갑니다. 옹진군에 있는 부동산은 옹진군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시군구. 이거.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은 지방세 11가지를 또 출치거나 외우면 큰일 나. 왜? 안 물어보니까. 항상 출칠 때는요, 고민을 해야 돼. 아, 이거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보는 건 할 필요 없죠. 그런데도 나는 그냥 외우는 게 취미다. 그런 사람은 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지방세는 이 중에 11가지 중에서 딱 3가지예요. 뭐?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우리 여러분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법이 하나로 돼 있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개념이. 지방세는 법이 뭘로? 하나. 무슨 법? 지방세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세법은요. 1조부터 155조까지 되어 있어요. 법이 하나야. 이 법 하나에 이 11가지 세금이 다 기재되어 있어요. 11가지 세금.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취득세는 1조부터 22조, 등록면허세는 23조부터 33조, 재산세는 103조부터 104조죠. 104조부터 133조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걸 얘기하냐면 법조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법이 하나인데 취득세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공부할 때 맨 먼저 하잖아요. 1조부터 22조. 그럼 이거 공부할 때 나오는 용어 같은 건 법이 똑같은가 여기나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취득세 공부할 때 용어 같은 걸 자꾸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공부할 때는 수월하다 얘기해요. 왜? 법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요. 취득세를 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다. 그럼 개정할 때 뭐라고 그래? 지방세법 일부만 뜯어 고치는 거지. 예? 소득세 많이 걷어야 되겠어. 그럼 소득세법을 뜯어 고쳐야 돼. 개정. 종합부동산세 많이 걷어야 돼.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죠. 근데 지방세는 지방세법의 일부 재산세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재산세를 많이 걷어야 되겠다. 그럼 지방세법 중에 이 부분만 정리할 거 아니야. 개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방세법 일부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3가지 알아야 돼요. 자, 취득세하고 보는 취득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보다 지방세다. 그죠? 그리고 재산세는 시청, 군청, 구청으로 간다. 등록면허세는 일반 지역에서는 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구세다. 그죠? 요 3가지. 됐어요. 지금 수업하는 내용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1년 동안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예. 처음부터 막 전력 질주하면 안 돼. 지금 여러분 표정은
다 알고 있는데 너 틀리기만 해봐.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예, 진지해서. 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예, 보통세와 목적세라고 있죠? 이건 기본서 84페이지. 기본서 84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세금에 보통세 또는 뭐 목적세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도에 따른 분류예요.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할 거냐, 그걸 용도라고 하죠. 어디에 사용하려고 세금을 걷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뭐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다. 그럼 보통세는 뭡니까? 여기 일반 뭐라고 그랬어요? 경비, 예산안에 편성해. 전부 다 묶어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복지 두루두루 사용하는 게 보통세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세 중에서 보통세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중에 보통세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19개는 뭐예요? 보통세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우리나라 세금은 몇 개인데? 3개잖아요. 그럼 목적세는 몇 개가 있을까요? 아니,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이 중에 19개는 뭐고? 보통세니까 빼면 4가지. 이게 목적세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세는 개념만 봤어요. 그럼 이제 목적세는 뭐냐? 이거죠. 조세 수입 용도가 세금을 걷어다가 사용할 때를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에만 뭐 하겠다? 특정 경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걷어가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한다. 그래서 목적세를 걷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목적세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이 목적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목적세. 그러면 국가가 됐던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특정한 데만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목적세는 자,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뭐냐? 여러분 시험에서 지금까지 목적세는 2-3번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물어볼 때 이 강론을 물어보지 않아요. 어디에 사용할 세금이냐 안 물어봐. 다만 이거 구분해 놓고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 국세 중에 목적세, 지방세 중에 목적세 이렇게 물어보지, 요거는 어디에 사용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개념 보면 농촌이나 어디? 어촌은 국가죠. 국가가 관리할 거냐. 그래서 국세인데 농촌이나 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농어촌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개발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걷어가는 게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국가가 100년 대계라고 하는 교육 정책에만 사용하겠다. 뭐? 교육세. 교육의 질적 향상. 그러면 지방자가 붙었잖아요. 여러분 요 지방자가 붙은 건 뭐야? 지방세, 지지. 그죠? 예, 그래서 지방세 중에 첫 번째 뭐?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마다 자원이 있죠. 여러분 바다에는 해저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연가스 내장돼 있죠. 그죠? 예, 강원도 쪽 산골짜기는 뭐 광물질이 내장되어 있겠죠. 예, 지하자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뭐 관광자원, 물에 대한 거 뭐 수자원. 이런 자원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걷어가는 게 지역자원 시설세. 뜻은 이렇게 봤는데 앞으로 여러분은 이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거 물어본다면 국세냐 지방세냐를 구분합니다. 목적세 몇 가지? 4가지. 그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의 특징이 있었죠? 조세의 특징. 특징에서 뭐 있었어요? 모든 세금은 뭐라고요?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물납이 되는 세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산세하고 상속세는 물납이 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국세.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 뭐? 소득세하고 종합 부동산세, 세무서 갈 일이 있다. 그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 꼭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 요 세 가지. 그리고 나서 목적세 이겁니다. 그죠?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지방자가 붙으면 목적세 중에서도 지방세다. 그죠? 예, 요 정도. 자,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